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머슬 스티프니스라고 해서 우리가 경직 또는 강직이라고 하는데요. 넥 페인, 즉 목 통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목에 관련된 이제 스티프니스, 근육들의 스티프니스를 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컴퓨터를 실제로 하게 되는 자세를 만들어요. 그래서 after computer work라고 해서 처음에는 컴퓨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전과 사후에 이 목 뒤에 있는 근육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본 건데, 특히 일단은 목이 아픈 사람들의 대다수가 area 1, area 2, 첫 번째 영역, 상부승모근의 영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견갑거근의 영역이 가장 통증을 많이 호소했다고 합니다. 아나토미컬 에어리아라고 해서. 그리고 파트 3 또는 에어리아 3 같은 경우에서는 2명 정도, 그래서 한 10% 정도 되지만 거의 능형근 쪽은 통증이 많이 없었고, 실제 목이 아픈 사람들은 대부분 에어리아 1과 2 사이에서 통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목의 통증이 여기 있는 사람과 목의 통증이 없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컴퓨터를 시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전과 컴퓨터 이후에 이제 근육들의 활성화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퍼 트래피지어스와 이 견갑거근의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 초음파를 해봅니다. 초음파를 하면 이 강직도를 보는데 스트레인 레이시오라고 해서 탄성을 보는 거예요. 탄성. 여러분, 근육이 어때요?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고 하는 이런 탄성이 중요하잖아요. 이 탄성이 떨어지면 강직, 경직이 되고 그 근육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페이션츠 그룹은 목 통증이 있는 그룹, 컨트롤 그룹은 목 통증이 없는 그룹이에요. 근데 빨강색이 더 많죠. 여기는 파랑색이 더 많죠. 그렇죠? 파랑색이 많을수록 이 근육의 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탕탕탕 튀는 우리 캥거루 같이 근육이 빨리 수축했다, 빨리 이완했다, 잘 늘어났다, 잘 수축했다, 그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인 레이시오가 높을수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스티프니스가 낮은 겁니다. 즉 스트레인 레이시오가 높을수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탄성이 좋다라는 개념이에요. 스티프니스는 탄성과의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낮을수록 사실 근육의 기능에는 안 좋은 거고 높을수록 근육의 기능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upper trapezius 자체가 페이션츠, 목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탄성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그룹은 탄성도가 높아요. 중요한 것은 목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upper trapezius의 탄성도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upper trapezius를 단순히 스트레칭하고 마사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왜? 목 통증이 있는데 그 목 통증이 있는 상부 승모근의 탄성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탄성도를 높이려면 어떤 치료라든지 어떤 접근이 들어가야 될까요? 단순히 스트레칭 마사지 아니죠. 근력 운동, 그 다음에 근신경계 운동, 그 다음에 신장성 운동, 수축 운동,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목에 문제가 없던 사람이 컴퓨터를 시키니까 어때요? 경직된 포지션에서 근육들을 사용하지 않고 근육들의 길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컴퓨터를 워크를 하게 되니까 어때요? 이 탄성도가 확 죽게 되죠. 그렇죠? 그게 일단 목 통증이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키워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베이터 스캐플라를 보자. 그랬을 때 처음에 리베이터 스캐플라는 안정성의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 통증이 있는 사람이든 목 통증이 없는 사람이든 탄성도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만큼 목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기능을 계속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컴퓨터를 하니 목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리베이터 스캐플라의 탄성도가 떨어졌다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글로벌 머슬, 즉 큰 근육, 작은 근육이죠. 작은 근육은 애초에는 안정성과 그 근육의 본연의 기능을 잘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경직된 움직임, 사실 움직임이 아니죠. 경직된 포지션, 경직된 자세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이 지근이 계속 활성화가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스티프니스가 높아지고 탄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때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안 좋아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같은 자세를 반복하면. 그런 사람들이 탄성도가 떨어졌는데 이 리베이터 스캐플라 삼각,
우리 견갑골 삼각 계속 마사지하고 목 주변 마사지해서 얘네들의 탄성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탄성도는 언제 높아지죠?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엄지 손가락을 사용해서 다른 베이스턴, 에이스턴, 글라스톤 이런 것들 사용해서 마사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근육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탄성도를 높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목의 안정성 자체를 구축해서 리베이터 스캐플라만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롱거스 콜리라든지 사각근이라든지 이 목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근육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운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같이 코워킹, 코 액티베이션이 되어야 단순히 하나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활성화되어서 안정적으로 목을, 그렇죠? 기능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을 안정화시킨다라는 개념이 이 리베이터 스캐플라, 견갑거근과 굉장히 유사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목이 안 아프고 리베이터 스캐플라도 지속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갑부근이 안정성의 근육이구나. 그리고 단순히 스트레칭 되면 안 되고 이 탄성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본연의 기능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안정화 운동을 주변 근육들과 함께 시켜야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이해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트 3에서는 우리가 실제 평가와 운동을 통해서 어떤 운동들이 좀 도움이 되는지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리베이터 스캐플라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